보드 원점 옮기는 거, 에디트 안에 오리진에 셋 클릭하시면 얘는 PCB는 참 신기한 게 메뉴를 잡으면 어떤 메뉴를 실행하면 이런 스크롤이 나타나요. 그죠? 우리가 메뉴 안 잡았을 때는 평상시에 이렇게 넘나들어도 괜찮지만 어떤 메뉴를 잡고 스크롤이 생성되는 거는 어디 기점을 찍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원점이 여기니까 한시 방향으로 좀 멀리 이 정도 쓰면 이 밑에 것까지 좌측까지 다 쓸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띵 찍으면 원점이 요리로 옮겨집니다. 이제부터는 여기가 0,0이에요. 자, 한번 기준점 잡은 거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저희가 설계가 끝날 때까지 이 원점이 왔다 갔다 하면 좌표값이 다 틀어지니까 한번 지정된 거는 움직이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럼 여기를 기점으로 저희가 보드를 이렇게 생긴 보드를 하나 그릴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필요한 레이어 보드 아웃라인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커팅 라인이겠죠. 커팅 라인. 자, 보드 아웃라인을 그릴 때는 무조건 keep out 레이어를 쓰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이걸 안 쓰면 맨 마지막에 캠 데이터를 뽑고 거버 데이터를 뽑으면 레이어 다 뽑았는데 PCB집에 보내면 전화 와요. 보드 외곽이 없다. 보드 외곽 그렸는데 그리긴 그렸는데 키바운 레이어가 아니면 얘가 보드 아웃라인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뽑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PCB집에서 보드 아웃라인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트랙은 키바운 레이어로 선정을 하고 트랙을 그릴 때도 일반 트랙이 아니라 플레이스 안에 있는 키바웃의 트랙을 그리셔야 돼요. 자, 그럼 하나씩 할게요. 우선 그리드를 G키를 눌러서 좀 편한 그리드로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G키 눌러서 0.5로 잡아주고 미세하게 놓으면 얘가 튈 수도 있어요. 그리드가 안 맞아서. 너무 크게 놓으면 더 많이 튀겠죠. 그죠? 그래서 딱 떨어지는 0.25나 0.5 요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정수로 다 떨어지니까 0.5로 놓은 상태에서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레이어가 쭉 있는데요. 우측으로 쭉 넘어가다 보면 맨 끝부분 중에 킵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하단에 킵아웃 레이어. 얘를 선택을 하고 트랙을 그리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레이어를 셀렉을 하는데 어떤 레이어, 내가 사용할 레이어를, 그러니까 레이어에 대해서 의미를 좀 알고 있어야 내가 어떤 레이어를 선택할지 아시거든요. 자, 보드 아웃라인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액션 들어가면 돼요. 무조건. PCB에서는 레이어가 우선입니다. 레이어가 퍼스트예요. 퍼스트. 자, 레이어 찍고 메뉴는 플레이스 안에 보시면 킵아웃이 따로 있습니다. 킵아웃을 그릴 때는 요 안에 있는 메뉴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는 플레이스. 자, 이거 말고 어제 오토캐드나 3D로 가져온 거, 특히 오토캐드는 다른 레이어로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제 오토캐드 잠깐 한 거 보면 밀리미터 체크하고 트랙 위드스 체크하고 그 레이어 선택하는 거에 킵아웃이라는 레이어를 지정을 해놓고 했기 때문에 변화를 안 줘도 되지만 기구에서 넘어온 거를 미케니컬 레이어로 넘어오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라인이 이렇게 기구적으로 들어왔어요. 미케니컬로. 그럼 얘 다 잡아서 셀렉을 한 상태에서 툴스에 보시면 얘를 컨버팅 하는 게 있어요. 컨버터를 써서 킵아웃으로 바꾸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오토캐드에서 부를 때 제가 킵아웃 레이어로 놓은 이유가 요 이유입니다. 이 컨버터를 모르면
외곽이 있는데도 쓸 수가 없어요. 제일 많이 문의 들어오는 게 요 문입니다. 옛날에는 메커니컬 레이업 해도 킵아웃으로 뽑을 수가 있었어요. 바로 킵아웃으로 바꿔버리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킵아웃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요. 툴스의 컨버트에 킵아웃 레이어로 바꿔라, 그런 메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애초 시작할 때부터 플레이스 안에 킵아웃에 트랙을 잡아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럼 트랙을 잡으신 상태에서 플레이스 안에 킵아웃에 트랙을 잡고 우선 탭키 한번 눌러 보실까요? 탭키 눌러 보시면 자, 요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킵아웃 레이어로 선정이 되어 있고, 라인 누드스는 0.2 또는 0.1 자기가 원하는 부분으로 하시면 돼요. 저희가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좀 두껍게 놓은 것 뿐이에요. 저희 보편적으로 0.1mm 많이 사용하세요. 0.2라는 건 좀 두껍게 놔야 저희가 잡고 센터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보기 편하니까 제가 0.2로 놓은 것 뿐이에요. 자, 0.2로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됐으면 가운데 퍼지 버튼을 눌러서 마우스가 움직이면 이제 라인을 그리시면 되는데, 저희가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점프 투 로케이션 34페이지에 있는 단축키 JL을 눌러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럼 JL 점프 투 로케이션 단축키 J 한번, L 한번 누르시면 점프 투 로케이션이라는 창이 나와요. 자, 요렇게. 자, 얘를 쓰실 때 주의할 점. 점프 투 로케이션은 3단계로 얘가 움직임이 있어요. 첫 번째, 좌표로 이동. 두 번째, 스타트 지점. 세 번째, 엔드 지점. 그래서 엔터를 3회 이상 눌러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또 JL 눌러서 좌표값 넣고 하나, 둘, 셋. 요것만 유지하시면 괜찮은데, 이게 안 되면 가다가 이렇게 가요. 대각선으로. 왜? 끝 지점을 지정을 안 했으니까. 자,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엔터 3번. 자, 단위는 지금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밀리미터가 안 되어 있으면 메뉴 빼고 Q 버튼 눌러서 밀리미터로 바꿔놓고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죠? 자, 준비되셨으면은 0,0 놓고 엔터 하나, 둘, 셋 할 때, 요거 할 때 좌표값을 좌측 하단에 걸 한번 보세요. 00 있으면 괜찮은데 튀깁니다, 얘가. 자, 여기 보시면 이만큼 튀겼어요. 0.5만큼 저 같은 경우에는 뒤로 갔죠. 이쪽으로. 그죠? 이게 튀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마우스를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 마우스가 한번 움직이면 0.5만큼 틀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PKT 잡고 JL 0,0 하나, 둘, 셋. 그랬을 때 좌표값이 0,0에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캐드 하시는 분들 보면 마우스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쓰시면 조금 많이 튀길 수도 있어요. 요즘 다 광마우스, 옛날 볼마우스도 좀 위험하지만 광마우스도 빛이 살짝만 새도 한 스텝이 0.5가 날아가는 거예요. 자, 요렇게 놓고 저희가 60에 40짜리 그릴 거예요. JL 눌러서 이번에는 X로 60을 넣어 주시고 엔터를 3회 클릭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JL. 자, 마우스가 안 되고 Y 값으로 이동하는 거는 탭키가 있어요. 탭키 눌러서 이번엔 40. 60에 40짜리를 그릴 거니까 40 넣고 엔터 하나, 둘, 셋.
JL 또 눌러서 이번에는 X가 제로가 들어가고 Y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X축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JL 탭키 눌러서 0,0 하나, 둘, 셋 하시고 우측 마우스 캔슬 누르시면 보드 하나가 이렇게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되신 분은 밑에 라인 선택해서 두께와 랭스, 길이 확인하시고 또 오른쪽 라인 선택해서 랭스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되면은 1mm도 떨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60에 40짜리를 그린 겁니다. 잘 안 되신 분들은 JL이 안 들어간 거예요. JL 엔터 3번. 아예 그냥 다 지우자. 플레이스. 아니, 무슨 메뉴를 써요? 플레이스 안에 키바웃 안에 폰을 빼세요. JL 00 지금 단위가 아니고 이렇게 누르고 JL 00 여기서 붙잡아서 하나 둘 JL 요거는 X 60 말해요. 둘 JL 키 눌러서 40 펜슬 누르시면 박스 하나가 완성이 되셨을 거예요. 이게 박스 그리는 방법입니다. 한 무식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정확해요. 이게 이 박스를 그려서 그냥 쓰셔도 되는데 한층 더 아르 잡아주는 거 아크를 요 모서리에 이렇게 따주면 아크를 그려서 요번 삭제해주고 아크만 이렇게 놓으시면 보드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설계하는 보드들은 여기가 다 아크가 있어요. 그래서 기판 이렇게 엣지 부분에 긁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보드도 이쁩니다. 그래서 이런 보드를 설계할 때 아크를 처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 성향은 요거 아크를 좀 까주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보드에 손을 안 다치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요 아크 처리하는 게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얘 두께 0.2고 아크도 0.2 두께로 여기 90도 아크를 하나씩 갖다 붙여 놓고 뒤에 라인 지우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플레이스 안에 보시면 얘도 똑같아요. 보드 컷아웃이니까 킵아웃에 라인 그리는 것도 어렵지만 아크 그리는 것도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풀서클 가지고 저희가 정 90도 아크를 만들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플레이스 안에 있는 킵아웃에 풀서클을 가지고 이 지점을 찍어서 쭉 당기면 원이 하나 이렇게 생길 거예요. 요 원 하나 그리는 거예요. 풀서클 잡고. 자, 메뉴 4번 상태에서 이 원점을 그 원점의 엣지 부분을 찍으세요. 찍고 당기는 거예요. 이래. 요렇게. 자, 그때 두께가 몇? 0.15. 그리고 라디우스는 저희가 원을 그릴 때 라디우스는 반지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지름 5mm짜리 5파이짜리 원을 그릴 건데 반지름이니까 2.5만큼 가고 엔드는 90도만큼 하면 이렇게 홀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트랙 두께 확인하시고 얘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자, 라디우스 얘는 반지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스타트 앵글 0에서 엔드 앵글 90도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호가 하나가 생성이 됐을 겁니다. 요거 이제 캔슬 누르고요. 원을 하나 찍고 캔슬 누르고 이제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는 건 라디우스가 반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 자, 이전 트랙하고 두께 똑같고 앵글만 내가 90도로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홀을 하나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얘를 복사나 오려두기를 할 거예요. 오려두기 X 해서 얘를 회로에서는 컨트롤 C, 컨트롤 X 하면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얘는 스크롤이 나올 거예요. 이런 스크롤이 나오면 어디를 찍냐면 여기를 찍으시는 거예요. 왜? 얘는 복사 기준이 어디냐라고 해서 스크롤이 생성됐을 때 스크롤을 여기다가 찍으시면 여기 기점으로 해서 복사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X를 눌렀어요. 그럼 스크롤 생성됐네요. 스크롤 생성됐을 때 요 엣지 부분을 호 끝 지점을 찍어야 우리가 어디다가 붙이기가 좀 편하겠죠. 여기를 찍고 요번에는 요 안에다가 아크를 넣을 거예요. 컨트롤 V 하면 여기 기점으로 해서 따라다니죠. 스페이스바를 한번 땅 때려서 요렇게 들어가게끔 이 점과 이 점이 만날 수 있게끔 아크홀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요렇게 넣어주면 이게 쏙 들어갔네요. 자, 그럼 이 뒤에 있는 엣지가 있는 이 라인을 지워야 돼요. 요거 잘 한번 보세요. 선을 하나 찍고 여기 흰 점이 있어요. 흰 점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방향 표시가 이렇게 바뀝니다. 흰 점을 찍으면 흰 점 위에 마우스를 올라가면 여기에서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때 이렇게 당기지 마시고 이렇게 당기세요. 수평으로 쭉 수평으로 당기시면 여기 아크가 끝나는 트랙 끝부분이 보여요. 그럼 당겼다가 다시 이 끝지점에 딱 찍어 놓으셔야지 딱 맞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라인을 잡고 쭉 당기시면 저 끝이 보이시죠? 끝을 커서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딱 맞춰서 놓으시면 정확하게 트랙이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라인은 끊어져 있으니까 세그먼트가 딜리트해서 지워주시면 돼요. 이걸 네 방향으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좀 축소해서 밑에 부분 확대해서 컨트롤 V 눌러서 스페이스바 한번 때리고 아크를 또 아까와 같이 이렇게 넣어준 상태에서 찍고 흰 점 잡아서 끝점 보고 라인 선택하고 지우고. 자, 요거 네 군데 다 설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앞에서 그리드를 0.5로 잡은 게 요거 움직이는 느낌이 틀려요. 여기 그리드를 너무 미세하게 잡으면 요거 라인 아크 집어넣기도 좀 힘들어요. 이렇게 아크를 넣고 흰 점 잡고 그 방향으로 당겨서 끝 지점 놓고 안에 있는 라인 클릭. 자, 이렇게 놓으면 내 사각보드가 아주 부드러운 사각보드로 좀 바뀌었네요. 그게 35페이지까지 내용이고요. 36페이지 위에 라인 지운 것까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저희가 어제 3번 키 눌러 보셔서 3D 이렇게 보셨는데, 아직까지 아두이노에 해당되는 보드 쉐이프가 남아 있어요. 그죠? 이 영역을 2D에서 보시면 이 보드 쉐이프 명칭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까만 면을 보드 쉐이프라고 하는데 얘를 요 안으로 끌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끌고 들어가는 방법은 이렇게 셀렉을 하시고 그 다음 메뉴를 들어가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보드 이렇게 선택하시면 셀렉트가 됐네요. 우리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액션이에요. 자, 선택을 해놓고 어제 썼던 디자인의 보드 쉐이프에
요번엔 define 하는데 뭐로부터? select 되어 있는 오브젝트로부터 보드 쉐이프를 define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디자인 D에 보드 쉐이프 S에 define D, 단축키는 DST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우선 선택을 해놓고 DSD 누르면 여기 있던 쉐이프가 이 안으로 쏙 들어갔죠. 이렇게. 그리고 3번 키 누르면 이제는 내 보드에 맞는 쉐이프 영역이 생성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드를 만들고 3D 쉐이프까지 옮겨 놓은 상태입니다. 지우세요. 이거 옮기기 힘드니까 지우고 컨트롤 V 다시 해서 이게 다른 입장으로 했으니까 아까운 복사요. 복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만 했고 컨트롤 C 이렇게 찌르세요. 그렇죠. 그리고 노라인 지워도 되겠죠. 이쪽으로 가서 컨트롤을 돌려주면 거기 규정을 그때 스페이스 한번 해볼까? 네,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선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얘는 지금 이거 지워드릴게요. 다른 거 지워드릴게요. 피버는 내가 넣고 있는 거예요. 일단 3번은 스스로 나올 거예요. 자, 보드를 다 그리고 나서 3D로도 바꿔서 보셨는데, 자, 3D에 이제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서포터를 여기다가 4개를 박을 거예요. 자, 홀 사이즈는 2.2파이로 그리고 패드 센터에서부터 이 벽까지 거리는 3mm로 띄울 겁니다. 요 벽에서 요 벽까지도 3mm로. 그럼 정확하게 놔야 되겠네요. 그죠? 우선 파이 2.2파이 구멍 뚫는 거는 패드를 이용을 해서 어제 딥타입 패드는 어떤 레이어예요? 멀티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패드를 2.2파이를 넣어주면 여기에 구멍이 아주 쉽게 뚫리겠죠. 그죠? 자, 2D로 가서 우리 플레이스 안에 있는 패드를 잡을게요. 플레이스 안에 패드. 자, 구멍을 뚫게 해서 패드를 잡고 탭키 누르시면 돼요. 탭키를 눌러서 뭐 번호는 1번 넣으셔도 되고 0번 넣으셔도 돼요. 그냥 이건 습관적인 거예요. 그냥 1, 2, 3, 4 할 건지 아니면 0, 0, 0, 0 할 건지. 그죠? 자, 디지그네이터 1번 넣어주시고 레이어가 탑 레이어다 보니까 밑에 보시면 홀에 해당되는 값이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를 멀티로 바꿔 놓으면, 자, 여기 멀티 레이어. 자, 지금 준비는 요겁니다. 1번 멀티 레이어 하시면 밑에 쭉 내려가서 보시면 이제는 홀에 해당되는 게 생성이 됐네요. 홀 우리 2.2파이로 찍을 거니까 2.2. 그리고 쉐이프 랜드입니다. 랜드 모양은 서클로 라운드로 되어 있고
똑같이 2.2 2.2라고 넣어주시면, 자 여기는 랜드, 이쪽은 홀에 해당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럼 홀 사이즈가 2.2고요 랜드 사이즈도 2.2니까 납이 붙는 부분이 없겠죠. 그죠? 그죠? 모양도 라운드. 우리 드릴도 마찬가지 라운드도 있고 렉탱글도 있고 슬롯도 있어요. 이런 거 슬롯 같은 거 옛날에 비아를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뚫어서 슬롯을 뚫었는데 지금은 기능이 많이 좋아져서요. 슬롯으로도 바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답터 같은 거 사각 핀들 이렇게 생긴 핀들이 있었죠. 뭐 아답터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 옆에서 나오는 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렉탱글로 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드릴이 세 가지 드릴이 나오는 거겠죠.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일반 드릴, 렉탱글 드릴, 슬롯 드릴. 그래서 라우터로 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쓰면 또 비용을 또 많이 청구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두 개 가지고는 그렇게 비용 처리는 안 하는데 저희는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확인 다 하셨으면 엔터 쳐서 좌측, 우측 하단, 우상단, 좌상단 해서 이렇게 그냥 우선 4개 박아 두세요. 그리고 3번 키 누르면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거는 육안으로 확인이 됐네요. 근데 아까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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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mm 배치하라 그랬어요. 자, 2D 가서 왼쪽 하단에 있는 걸 찍으면 오른쪽 프로퍼틱스를 맨 위로 올려서 중간 정도에 보면 여기 로케이션 정보가 이렇게 있네요. 자, 요 정도. 자, 저희가 보드가 60에 40짜리예요. 그럼 여기가 원점이에요. 이 좌표값 가지고 얘를 갖고 노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패드는 3mm, 3mm니까 X3, Y3. 그럼 정확하게 떨어지겠죠. 자, 얘는 3mm, 3mm. 우 하단에 있는 거는 60에서 3mm 빼니까 57, Y는 그대로 3mm. 자, 우상단에 있는 거 57에 40이니까 37. 좌상단에 있는 거 X 3mm에 Y 37mm. 자, 요렇게 놓으면은 정방향 4개가 정확하게 3mm씩 이격돼서 배치가 됐네요. 그래서 PCB에서는 내가 손으로 갖다 놓는 것보다 어떤 개체를 찍고 XY 값을 놓고 좌표로 달리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죠? 여기서 규약은 오리진이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라는 규약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신 게 드릴을 뚫은 거고요. 자, 37페이지 내용 보시면 디멘전 잡아야 돼요.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 보드를 봤을 때 좀 어차피 저희는 툴이 있으니까 여기 보드 인포메이션 안에 보시면 프로퍼틱스 안에 보드 인포메이션 안에 보면 호리젠탈, 버티칼, 60, 40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는 건 괜찮은데 얘를 PDF로 만든다거나 뭐 다른 걸로 만들면 이 사이즈가 얼마야 그런 표기를 좀 해주는 게 좋아요. 도면에. 자, 요거를 한번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를 쭉 앞으로 당겨 보시면 여기 미크니칼 레이어 1이 하나 올라왔을 거예요. 맨 앞쪽에. 그거 맨 앞으로 이동하기 힘드시면 그냥 W키 한 번씩 눌러 보시면 탑바텀이 맨 앞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자, 미크니칼 레이어 1을 찍고, 자, 요번 표기는 어디에다가 미크니칼 기구적인 레이어에다가
표기를 하는 거예요. 정기적인 신호가 뭐 얘는 보드 안쪽 들어가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선 그리는 거라. 자, 미크니컬 레이어 1을 찍고 플레이스 안에 보시면 맨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디멘전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자, 디멘전 리니어. 자, 플레이스 안에 디멘전의 리니어 PDL로 되어 있네요. 단축키는. 자, PDL 찍고 아니면 지금 디멘전 리니어 찍은 상태에서 탭키 한번 누를까요? 탭키. 자,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환경 설정 파일을 로드 하시면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양을 딱 보면 알아요. 아, 밀리미터 표기됐고 글자가 이뻐. 아, 글자가 대빵 크고 밀리미터가 표기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세팅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디를 보시냐면 탭키 눌러서 보시면 지금 미크니컬 레이어 1으로 되어 있고 텍스트 하이드 그리고 스토크 폰트인데 센세리프로 되어 있고 두께는 0.25로 쓴다. 단위는 밀리미터와 소수점 두째짜리로 쓴다. 포맷은 밀리미터가 표기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세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냥 디폴트 쓰면 이 내용을 다 바꿔야 돼요. 안 바꾸고 쓰셔도 돼요. 그냥 글자 큰 거에 좀 투박한 글씨에. 근데 이런 거를 이쁘게 표현을 하려면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텍스트나 텍스트 폰트 두께, 그 다음 밀리미터, 포맷은 밀리미터가 붙게끔 나와라.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그림을 좀 넣어놨어야 되는데 그냥 환경 설정에 있으니까 여기 그림을 좀 안 땄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이런 4가지 정도 확인을 해 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37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에요. 얘도 3단계로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맨 처음에 보드 라인이 있으면 요 끝지점, 시작점, 그리고 보드가 끝나는 요 끝지점, 엔드점, 그리고 이 치수선을 표기할 위치, 로케이션. 3단계예요. 스타트 찍고 엔드 찍고 내려서 어디에다가 위치시킨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엔터 치고 여기를 조금 확대할까요? 지금처럼 PCB는 메뉴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휠 누르기가 좀 위험해요. 찍힐까봐, 아니면 우측 마우스로 캔슬 될까봐. 그래서 키보드에 페이지 업다운을 많이 씁니다. PCB에서는. 자, 얘를 움직이다 보면 얘가 딱 만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안 만나요. 이럴 때 Shift 2를 한번 눌러서 움직여서 여기 잡았네요. 자, 어제 그리드 스냅에 해당되는 센터를 잡을 거야, 오프. 제가 메뉴를 좀 보여드릴게요. 메뉴를 잡고 있을 때는 안 보이는데 메뉴가 빠지면 요겁니다. 스냅핑이 오프로 되어 있으면 아까 같은 트랙 중앙이나 끝지점 요 지점에 가서 원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단축키 뭐라고요? Shift 2. 내가 찝어야 될 곳을 센터를 못 찍고 끝지점을 못 찍어 무조건 Shift예요. 이럴 때 메뉴를 쓰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여기 끝지점을 딱 찍네요. 그럼 원클릭해서 얘 수평으로 나가네. 수직으로 나가네요.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면 수평이 되겠다. 자, 또 줄여서 오른쪽으로 가서 확대해서 끝지점 찍었죠. 여기. 그죠? 찍고 또 줄여서 내가 이거를 얼마만큼 띄울 거냐. 얼마만큼. 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바깥쪽으로 나가는데 너무 멀리도 말고 여기서부터 이제 눈썰미죠. 적절하게. 자, 적절하게 요 정도 띄우겠다. 클릭하시면 하나 표기가 됐고요. 또 이제 수직제하죠. 수직제라고 끝점 찍고 요번엔 수평으로 나가니까 스페이스바를 한번 땅 때려서 위로 올라가서 위쪽에 끝지점을 찍고
이번에는 왼쪽으로 얼마만큼 빼겠다. 이만큼 빼겠다. 클릭.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이 패드를 우상단에 있는 패드에서 이벽의 거리를 잴 때 패드를 먼저 찍고 기준점 패드에서부터 보드 외곽이니까요. 패드 찍고 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직 끝 지점 찍고 오른쪽으로 빼내고 패드 찍고 수평으로 잡아야 되니까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서 오른쪽 뼈 끝 지점 찍고 이렇게 내주시면 자, 우리 표기는 이렇게 된 겁니다. 60에 40 보드인데 저 패드의 거리는 3mm, 3mm 떨어졌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처음 스타트 첫 번째 내가 측정할 이쪽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디에 배치시킬 거. 여기에 손에 익으시면 클릭해서 이렇게 잡아 빼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손에 안 익다 보니까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세 번 찍어야지만 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X축, Y축, 그 다음에 홀의 거리를 이렇게 재본 겁니다. 그 내용이 37페이지까지 내용이에요. 자, 어제 하셨던 거하고 지금 한 거하고 조금 차이는 있죠? 그죠? 많이 차이가 있죠? 어제는 도형 불러다가 그냥 키바웃 어떤 메뉴만 써서 했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렵다. 이게 제일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좀 보드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룸은 이렇게 잡으시면 얘가 움직여요. 움직이는 게 룸 안에 있는 부품까지 다 움직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제가 기능을 하나 써서 요쪽에다가 옮겨 볼게요. 요쪽에다가. 자, 요거를 나머지 부품, 룸을 뺀 나머지 얘 부품을 잡은 상태에서 툴스에 보시면 컴포넌트 플레이스먼트 안에 어렌지 미드 인 렉탱글이라는 게 있어요. 자, 툴스 안에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부품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부품 선택하고 툴스에 컴포넌트 플레이스먼트 안에 어렌지 미드 인 렉탱글. 자, 툴스 컴포넌트 렉탱글 TOL입니다. 제가 배치할 때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이 메뉴를 제가 여기다가 넣질 않았어요. 단축키만 쓰느냐고. 이거 뒤에 가서 요 메뉴를 뒤에 가서도 한번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TOL 눌러서 박스를 그리시면 자, 우선 선택해 놓고 TOL 해놓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박스를 그리면 부품이 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ZA 뭐야 이거 뭐가 있어? 트랙 있네.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하셔야 될 게 풋프린트 매니저를 통해서 44페이지 업데이트까지 해서 부품을 다 맞춰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은 똑같은 라이브러리를 써서 틀린 부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회로도 그런데 기존의 회로도 갖고 그리신 분하고 제가 드린 회로도를 가지신 분하고 모양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를 모양을 바꾸거나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할 때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왜? 회로는 그렸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재, 내가 쓰려고 하는 자재하고 안 맞는다면 풋프린트 이 부품의 모양을 바꿔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